향이 끝내줘요. 이게 이제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던 나물이라고 어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경 안정 물질이 있어가지고 왕이 정사를 돌보기 위해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모처럼 시골 산중에 손님을 맞이하기로 한 날, 약초꾼 강명권 씨의 발길이 평소보다 분주하다. 상차림에 내어놓을 제철 산야초를 찾기 위해서다. 한참을 헤맨 끝에 도착한 곳은 산속 깊이 자리한 계곡 끄트머리. 돌틈에 난 풀 하나를 곧장 뜯어 맛을 본다. 좁다랗게도 낮다가 넓적하게도 잎을 펼친 아리송한 생김새. 하지만 은은한 향기에 먼저 매료되고 마는 산야초, 어술이다. 이것은 이제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던 나물이라고 어술이라고 합니다. 어떤 임금님은 수라상에 이 나물이 안 올라오면은 아예 수라를 안 드셨다 할 정도로 향이나 맛이 뛰어나고, 봄철에 먹을 수 있는 나물 중에서 향이 가장 좋은 게 이 어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정도로 향이나 맛이 뛰어나고, 이제 우리가 봄철에 먹는 나물들 중에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뜰다든가 쓰다든가, 그런데 이 어수리는 특이하게 단맛이 나는 그런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 애기들도 이걸 튀김을 해가 주니까 아주 좋아하고 잘 먹더라고요. 왕들은 그 하루 종일 정무에 휩싸이다 보면은 뭐 두통이 심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이 어수리를 뭐 차로 마시면은 머리가 맑아져서 두통이 사라지고 또 스트레스도 해소되는 그런 신경 안정 물질도 함유하고 있는 것이 이 어술입니다. 그래서 아마 왕들이 즐겨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먹고 나면은 하루 종일 말을 하면 입안에서 이 어수리 향이 은은하게 맴돌 정도로 그렇게 향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저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을 하는데, 오늘은 나물밥을 하고 또 생으로 무침을 만들어 보려고 이제 산에 어수리를 뜯으러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봄나물들하고 차이점이 이 줄기에 뽀얀 솜털이 촘촘하게 나 있는 거, 이게 이런 특이한 특성이 있어요. 다른 봄나물들은 뭐 솜털이 있어도 이렇게 빽빽하게 많지도 않고 그냥 털이 없이 미끈하거나, 요 어수리의 특징은 요 줄기에 뽀얀 솜털이 촘촘하게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손으로 그냥 만져보면은 푹신푹신한 느낌이 들 정도로 촘촘해요. 향 자체가 달콤한 향이 나요. 주로 습기가 많은 골짜기나 물가를 좋아하는 어수리. 그 습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약초꾼에겐 금세 발견되기 일쑤다. 이렇게 멀리 가지 않아 어수리 군락씨를 다시 만났으니 말이다. 요거는 이제 남겨둬야 꽃대를 올리고 또 씨앗 번식을 하고, 그러니까 요거 두 줄기는 남겨두겠습니다. 무조건 얻는 것이란 없다. 남기고 아끼며 공생하는 삶. 오늘도 자연의 교훈을 되새기며 돌아간다. 제법 수북하게 모인 어수리.
이리저리 뒤집어가며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준다. 따면서 그 나무잎 같은 거, 또 부러진 이런 나무 가지 같은 거, 이런 것도 섞여서 따라오고, 또 이제 올해는 좀 상황이 안 그렇지만은 이때쯤 되면 이제 송악과로도 날려가지고 달라붙고, 또 미세먼지도 날라서 달라붙고, 그러니까 여러 번 씻는 게 좋죠. 어술이 담긴 물속을 헤집자 향긋한 향이 훅 끼친다. 어린 수는 산채나물로, 큰 잎은 쌈채소로도 제격이다. 이런 거는 삼겹살 싸 먹으면 아주 막 끝내죠. 이걸 어제 산에서 뜯어가지고 차에 실어놨다가 이제 아침에 출근한다고 차 문을 여니까 차 안에 온통 어수리 향이 그냥 진동을 하더라고요. 이걸로 방향제를 만들어도 괜찮겠어, 차 안에. 이 깊고 진한 향. 어떻게 먹어도 좋을 테지만 첫 번째 요리는 어수리 나물밥이다. 넉넉한 마음으로 정성스레 준비하는 손님 밥상. 만드는 과정은 크게 어렵지 않다. 깨끗이 손질한 어수리를 숭덩숭덩 썰어낸 뒤 불려둔 쌀 위에 가볍게 얹어준다. 이 과정을 몇 번 더 반복해주면 끝. 여기서 중요한 건 쌀과 어수리의 알맞은 비율이다. 몇 인분에 얼마라기보다 쌀 높이하고 어수리 높이하고 1대1 비율. 그것도 사실은 조금 적어요. 한 1대 1.5 그 정도 비율. 이게 팍 이제 익으면서 숨이 팍 죽어서 가라앉아 버리니까 좀 수북하게 많다 싶을 정도로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어수리 나물밥을 안치는 사이 쉬지 않고 찬을 만들 준비를 한다. 두 번째 요리는 생채 그대로의 향을 살린 어수리 초고추장 무침. 어수리를 무침을 할 때는 된장에도 무쳐보고 고추장에도 무쳐보고 해봤는데 초고추장에 무쳤을 때가 제일 맛도 뛰어나고 향도 많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초고추장 무침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초고추장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걸 워낙에 이제 봄철에 우리 손님을 많이 치르다 보니까 미리 양념을 많이 만들어 놓고 쓰는 편입니다. 다진 마늘과 식초, 매실, 효소 등 갖은 재료를 더해 완성한 초고추장 양념. 새콤달콤한 감칠맛을 내는 강명권 씨의 필살기다. 나물 종류에 따라서 데치는 나물이 있고 또 생으로 바로 먹어도 되는 나물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사리라든가 또 다래순 같은 그런 거는 독이 있어가지고 생으로 먹으면은 안 됩니다. 다래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으로 먹으면은 식도가 가려워요. 독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데쳐가지고 무쳐 먹거나 또 말려서 묵나물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이 어수리 같은 경우에는 또 향이 좋으니까 이걸 데쳐버리면은 물론 이제 억세진 거는 데쳐야 돼요. 그런데 이건 아직까지 억세지질 않고 부드러우니까 향이 달아나지 않게끔 데치는 과정에 향이 달아나고 하니까 향을 되도록이면 많이 살리려고 생으로 이렇게 이제 무치고 있습니다. 맛있다. 삼중의 왕이라 하여 왕삼으로도 불리며 조선의 6대 왕 단종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어수리. 싱그럽고도 향긋한 초고추장 무침과 함께 손님 맞을 상차림이 얼추 끝났다.
가지런히 내어놓은 밑반찬에 따끈한 어수리 나물밥 한 그릇. 푸짐한 한상 차려지니 마을 주민들이 둘러앉았다. 양념간장 조금 넣고 쓱쓱 비벼내면 코끝을 스치는 은근한 어수리향. 절로 웃음 지어지는 행복 밥상이다. 돌을 빨리 통한다는 그런 요거는 이제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던 나물이라고 어술이라고 하는 그 나물입니다. 나물이자 이제 약초인데 이제 이거는 제가 새콤달콤하게 무쳤어요. 그 이제 이 봄나물들이 대부분이 이제 쓴맛이 나고 떫은 맛이 나는데 이거는 단맛이 나면서 향이 독특한 향긋한 향이 나요. 차린 이 잔이 예. 완전히 봄나물로 우리 산에서 산약초로서 예.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약이 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하나가 예. 또 편안해지면서 아는 이들에겐 고맙고 모르는 이들에겐 반가운 산나물이다. 줄기가 굵어지면은 또 줄기도 나름대로 이제 요리를 할 수는 있는. 계곡에 이제 이런 게 있네. 네. 근데 우리 어릴 때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도 뭐 이런 걸 많이 본 거 같는데 오늘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이 좋은 걸 이제 우리가 산삼이나 이런 어술이나 산약초나 이런 것은 면역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이것을 많이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런 선식 또 산약초 요리를 한 데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따라 부르는 이름도 많다. 은어리, 언어리, 여느리 등 다양한 방언으로 사랑받아온 어수리. 그 깊고 진한 맛과 향에 모든 이유가 있다.